세계 3차 대전의 기시감이 듭니다. 너무나 불길한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유성환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이 부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침공한 이날 또 저도 바쁜 스케줄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된 주안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의 기시감이 듭니다. 너무나 불길한 오늘입니다. 일단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가장 문제는요, 가장 원인 제공자는요, 그 누가 뭐래도 푸틴입니다. 푸틴의 잘못된 야욕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온 것에, 푸틴의 이러한 잘못된 야욕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푸틴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이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안일한 태도였습니다. 선생님, 바이든은 계속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나요? 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이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 제재들을 강하게 한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너네 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안 하겠다라는 거네.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경제적 제재만 막아낼 수 있으면 내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괜찮다는 거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그동안에 미국이 대외적으로 해왔었던 외교와는 좀 다른 모습을 이번에 보였습니다. 날짜를 탁 찍어요. 몇 날 며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본인의 정보에 따르면 침공할 계획을 입수했다. 이런 걸로 해서 계속적인 언론 풀이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침공하지 말라라는 의도였겠지만 그러한 의도는 전혀 제대로 먹히지 않았었고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조금 더 자극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세 번째 요인은요, 바로 대외적인 환경 요인이었습니다. 푸틴의 인기는 과거 1, 2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팽창적인 야욕을 가져오게 되면 국내 지지도는 또 다시 상승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에다가 최근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군시키면서 그들이 표명했었던 바로 그 대외 노선도 역시 하나의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그런 면모를 좀 내려놓고 자국 중심, 특히 경제적인 자국 중심 이익을 최중점에 둔다라는 것을 표명했었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안 할 거라는 그런 대외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존재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이 경제 제재는 이제부터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네 아니야? 그럼 우린 중국 있어. 특히 미국 너네 중국하고 사이 안 좋잖아.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를 팔 국가고 또 중국은 에너지가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둘만 이게 맞으면 얼마든지 그대들이 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제재는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대외적인 요인과 푸틴의 잘못된 야욕, 거기에다가 바이든의 안일한 태도가 이러한 상황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세계 3차 대전의 기시감이 든다 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지 제가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로 저도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것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주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역사 수업을 한 역사 교사이자 역사 강사로서 역사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2022년 요 초의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직전 상황과 매우 흡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차 대전에 기시감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저의 이러한 기시감이 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불길한 마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전쟁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점에서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엽 독일은 되게 연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면서 독일 제국이 하나의 큰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 끝에 1871년 독일 제국 선포식을 바로 프랑스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하죠. 이것은 프랑스 입장에선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고 독일 입장에선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은 계속적인 팽창주의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이 되면서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이익과 식민지들을 다 박탈당하는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가뜩이나 어려웠었던 독일 경제는 그냥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직업은 구할 수 없었고요. 거기에다가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서 당시에 독일의 경제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화폐 더미를 가지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냥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됐던 것이죠. 초인플레이션으로. 당시에 독일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요, 악마, 괴물이 등장하기 너무나 좋은 조건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시대의 악마가 등장하게 됐으니 바로 그가 히틀러입니다. 너네 떨어진 자존감을, 떨어진 자존심을 내가 세워주겠노라고 약속했었던 히틀러는요, 당시에 약자였었던 장애인, 특히 유대인들에게 본인들의 그 불만을 바로 타켓으로 삼으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비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군비를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까 전쟁은 어떤 의미에선 거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과 동질적인 인종을 가지고 있었던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그러다가 체코슬로바키아 안에서 본인들의 독일어권이 많이 들어가 있던 수테텐 지역을 요구했더니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그것까지는 인정해 주자는 역사상 가장 멍청한 회담이라는 뮌헨 협정까지 체결을 했었죠. 그런데 이미 팽창으로 가고자 했었던 독일의 그 상황은 뭐 그냥 너네 여기까지야 라는 그런 말로는 해결이 안 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해가 되면서 1939년이 되면서 바로 폴란드의 단치히, 바로 회랑 지역을 요구하게 되었었고요. 그때서야 전신이 번쩍 들었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거기까지는 안 돼! 라고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미 팽창야욕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던 독일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죠. 이게 바로 딱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이 지금의 러시아랑 매우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20세기 중엽이 되겠죠. 초인류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드워, 냉전이라는 체제 내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권 진영의 대표로서 소련이 아주 전 세계에서 양강구도로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세기 정도 호령했었던 소련은요, 경제적인 몰락과 함께 무너졌었죠. 보시는 사진처럼 바로 그들의 자랑이었었던 레닌의 동상이 끌어져 내려오고요. 그들의 경제력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흔들하면서 본인들 밑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러시아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러시아의 경제는요, 말 그대로 나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푸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러시아에 떨어졌던 자존감을 세워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쯤 전 세계 경제도요, 석유값이 폭등하면서 또 천연가스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서 러시아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푸틴이 노력도 했지만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하는 모습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푸틴은요, 뭐 중간에 자신의 얼굴마담인 다른 대통령을 잠깐 세워놓긴 했지만 20년 넘게 지금의 러시아를 집권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요, 헌법까지 바꿔서 또 다음 대통령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뭔가 군사적으로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게 지금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던 일본의 행보였습니다. 일본도 팽창주의적 야욕을 가지고 있었죠.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한 3분의 1, 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당시의 주요 국가였었던 미국과 소련이 보기에도 너무나 좀 이렇게 많이 팽창을 하는데? 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그냥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게 아닙니다. 일본이 그렇게 팽창해 오게 되자 ABCD 동맹이라는 동맹이 나오게 돼요. ABCD 동맹. 뭐 ABCD에서 아이들 뭐 그냥 영어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요. A는 아메리카를 뜻하고요. B는 브리튼, 영국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C는 차이나, D는 당시에 아주 중추적인 이 무역을 담당했었던 더치, 네덜란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국가가 일본에게 에너지원을 더 이상 넘기지 않겠다라는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들이 산유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들도 또 다른 팽창의 욕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1937년 독일, 또 지구 반대편의 일본은 방공협정을 체결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조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가 그런 팽창주의 욕구를 보여준다라고 했었죠. 자, 지구의 또 다른 측면, 아시아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중국은 다민족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어떤 의미에서는 대제국과 같은 국가인데요. 티벳 같은 나라는 사실은 6.25 전쟁 중에 티벳을 당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침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도 너무 달랐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었던 그 티벳 지역을 강제적으로 점령하게 되자 티벳은 지속적으로 계속 반란을 해왔습니다. 분리독립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요. 그렇지만 중국은 티벳을 빼앗기게 되면 신장 지역이라든가 지금의 만주 지역이라든가 많은 소수민족들이 일어날 것을 가장 불안해하게 되면서 절대 티벳을 놓아주지 않겠노라고, 특히 티벳의 독립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관심을 보였던 국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제 제재를 하는 뒤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그러한 행보를 비판해 오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장에 대해서도, 신장 자치구에 대해서도 그들의 인권, 특히 뭐 종교적으로 신장 지역은 이슬람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질적인 문제에다가 인종적인 문제, 또 최근에 그 신장 지역에 에너지원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은 많이 욕심을 부리고 있고요. 자, 그러한 것이 중국 입장에서 신장을 더 이상 놓아줄 수 없는 지역인데 신장은 계속 분리독립하겠노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도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국제적 고립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앞으로 중국의 행보입니다. 러시아는 한동안 국제적 왕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 제재도 아주 심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이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3분의 1 정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중국만 우리 것을 받아준다면 특히 중국, 너네도 미국 좀 엿먹이고 싶잖아. 미국 좀 그거 하고 싶잖아. 미국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국제 질서를 한번 흐트리고 싶잖아.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이러한 러시아의 러브콜이 그렇게 기분 나쁜 행보만큼은 아닐 걸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상황은요. 제가 볼 땐 뭐 러시아는 당장 할 수 있는 모습은 어느 정도 그 전쟁을 아주 많이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정도를 차지하는 선에서 더 확전을 막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 편에 서준다면 아마도 전쟁은 생각보다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중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좀 작게 소강 상태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얘기해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그동안 움츠들였던 이러한 군사적 행보를 이제는 보여줬으니 이제는 세상에 멸망이 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핵 한두 발로 한 국가와 한 민족이 분명히 멸망의 단계에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의미에선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핵무기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것이 바로 핵이다. 그래서 핵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이 현대사회이지만 또 한편으론 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전을 막을 수도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들었던 그 기시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어떠한 이 행보를 보여주느냐가 이 전쟁이 확전될 것인지 아니면 소강 상태로 이제 마무리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지금에 있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 또 안 불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그들의 그런 공조의 모습이 더 확전된다면 오히려 또 한편으론 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성환이었고요.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더 저의 상식과 또 저의 지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지난 영상이 워낙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혹시라도 우크라이나의 역사나 지금의 그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여기 위에 띄워드렸던 바로 지난 1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수업하고 있는 유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